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순탄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야권 분열로 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정치권에 뛰어든 법조계의 풍우나 윤석열, 내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를 꿈꾸다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았고 한때는 대권에 가장 근접했던 정치 선배 한 분을 만나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 정국에 대해서 그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김명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십니다. 잘 있었어. 저 잘했습니다. 그래. 대표님 오랜만에 제가 뵌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뭐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이제 사표를 내고 정치라고 하는 이 험난한 이 판에 들어왔어요. 정치는 이런 거다. 이런 거 조심해라 말이죠. 해주시고 싶은 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겁 없이 덤벼드는 사람 보기 힘들죠. 용기 있는 사람이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뱃속에 불이 들어 있어야 된다. 불 같은 권력 의지를 가져야만 집권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보기 드문 게 뱃속에 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보다 더 경력이 좋고 유능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반기문, 고건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 정말 참 훌륭한 분들인데 그 당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반기문이었거든. 그런데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아마추어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치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안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자기의 고민을 저나 우리 정치인들에게 토로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용기를 줬을 텐데. 그래서 반기문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측근들 비슷한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포기선을 해버렸거든요. 우리만 깜짝 놀랐죠. 실패한 거죠. 근데 윤석열은 그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은 나름대로 오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지금 나오는 걸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생각한 고민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그런 법조인의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변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당분간은 윤석열 총장이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또 내가 왜 정치를 하려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가지고 자답을 얻어내야 돼요. 윤석열을 좀 가만히 놔둬야 돼. 지금 보나 안 보나 지금 많은 정치권의 2류, 3류 인생들이 그 찾아가가지고 이제 권력의 분화비처럼 달라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지. 당신만이 최고다.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신중하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개월 이상 계속 아마 오히려 대표님이 대선 지지율 1위 계속 달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한때 그랬죠. 그럴 때 옛날이요. 노래 부르는 거지. 내년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변수도 있고 또 모릅니다.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할지. 1년이라는 세월은 꽤 길더라고요. 이 정치권의 1년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등장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론이 아마 확 달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의 뒤안길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4분의 3 정도가 거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백전백패 한다는 걸 경험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08%를 얻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잘 운영하면 모르는데 지금 나를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 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은 52.2%예요. 여기는 뭉쳐있고 여기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왜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분열돼가지고 따로 나가서 지느냐 이겁니다. 선거의 결과를 쭉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양당제를 선호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국민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는 후보가 나선다 하더라도
그 야권을 통합하지 않으면은 결국 분열이거든요. 그럼 이 남아있는 이 세력이 후보를 내가지고 반드시 이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표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3지대 정계 개편에 빠지면은 실패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유력한 후보가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양당 체제에서 후보가 되는 길을 택해라. 그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7일이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 협상을 좀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에 임해야 될지 말이죠. 둘이가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적합도도 그렇고 경쟁력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실무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시돋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망치는 길입니다. 지금 맡을 일이라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감동 스토리가 되는 거지. 또 안철수가 대권 주자의 입장에서 서울시장으로 지금 하향 조전한 거 아닙니까? 그건 헌신이라고 봐야 되지. 그리고 대권 가도의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됐잖아요. 기존 이제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 그걸 우리 당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환영하고 그럼 단일화 협상 들어가자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철수를 디스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건 참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안철수가 잘 버텨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둘이 며칠 안에 빨리 단일화 성공시켜야죠. 근데 정치를 해오시면서 정치가 참 이렇구나. 소회가 좀 어떠셔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김무성 연관 키워드 찾으면은 노룩 패스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헌망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우리 영화 배우하는 우리 아들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외여행 가다 들어오면서 그 자동문이 열리는 위치에 비서가 있길래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얘 받아라 하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가까운 사이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죠? 그렇게 사람을 매도를 하고 죽여버리니 참 이 험악한 정치를 내가 왜 했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뛴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막 결국 후배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오랜 경륜을 갖다가 가지고 그냥 이대로 썩힐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만 나라 발전하는데 좀 보탬이 되면은 그런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살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합시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노력과 지혜들이 모여서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겠죠. 저는 정치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화려한 말만 늘어놓는 호사가 또는 평론가보다는 정치의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직접 부대껴본 정치 선배들의 그 한두 마디가 더 와닿는 때가 많습니다. 새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분들, 이 정치는 높은 이상과 함께 인간의 복잡한 본성과 욕망이 함께 어우러져 그 현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의 고언도 잘 새겨들으면 여러분의 정치 행로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